11번 보겠습니다. x가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f 합성 fx는 x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f 합성 gx라는 것이 x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학습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F와 G가 즉 합성을 이루고 있는 두 친구들이 뭐다? 역함수 관계다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F 합성 F라고 하는 걸로 주어져 있고, 그러면 그냥 F와 F가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럼 결론적으로는 F와 F 인버스가 같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풀어서 한글로 설명해 준다면 F라고 하는 F 인버스가 있으니까 걔가 역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를 정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F라고 하는 정방향 대응하고, 그리고 F 인버스라고 하는 역방향 대응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한글이 무슨 뜻이야? 이 수식이 무슨 뜻이야?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수학에서는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보는 연습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항등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방향은 1을 1을 쏘고 2는 2를 쏘고 3은 3을 쏘고 4는 4를 쏘는 상황인데, 그럼 거꾸로 우리가 화살표를 그어본다면 똑같이 1은 2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4로 가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방향 대응과 역방향 대응이 서로 같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자기 자신한테만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자신한테 안 갈 때는 어떻게 대응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이 3을 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역방향의 대응을 생각을 해보면 3이 1을 쏘는 방향성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방향하고 역방향의 대응이 같아야 되니까 역에서 3이 1을 쐈어? 그러면 1은 3을 쏴야 되고, 정방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3은 1을 쏘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서로 크로스 되어서 만약에 1이 3을 쐈어? 그럼 자동적으로 3이 1을 쏘는 그렇게 크로스가 되는 대응으로 선택이 돼야겠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1이 2를 쏘고 크로스로 2가 1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나머지도 3이 4를 쏘고 4가 3을 쏘는 크로스 되어서 대응되는, 지금 크로스가 뭐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 현상을 그냥 크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방향을 생각해 보면 역방향도 마찬가지로 1은 2, 2는 1, 3은 4, 4는 3을 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더라? 확인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지수를 전부 다 어떻게 헤아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으로 가든가 아니면 크로스에서 가든가, 이 두 가지 방향성밖에 없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볼 건데요. 저는 크로스 되는 쌍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얘처럼 하나도 크로스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쌍만 크로스되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한테 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앞서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 쌍 모두 다 크로스가 되는 이러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더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로 케이스를 쪼개서 우리 모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수를 세볼 건데, 크로스 되는 게 없는 경우면 아까와처럼 항등함수가 되는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한 쌍만이 크로스가 되는 케이스를 우리 한번 대표적인 예시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데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 2, 3, 4 4개 중에서 야, 누가 크로스가 될래? 라고 물어봤더니 4명 중에 2명이 저요. 대답해야겠죠. 한 쌍만, 2명만 우리 크로스가 된다라고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2개를 일단 선택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되면 크로스에서 함수값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응되면 되기 때문에 그 쏘는 방법의 가지수까지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시 2만 계산하면 돼서 그게 얼마다? 6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쌍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2개와 2개의 조합으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4시를 똑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4개 중에 2개가 선택이 되면 자동적으로 2개는 선택이 될 거니까 우리 뭐 하면 된다? 그냥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경우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구분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색칠만 조금 달리 해봤어요. 근데 내가 요 사시 2를 통해서 초록색을 먼저 얘네 2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얘네 2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지금 색깔을 일부러 구분해서 그렇지 왼쪽 경우와 오른쪽 경우에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구분이 지금 됩니까? 지금 우리가 뭐 색칠이나 이런 것들을 해놔서 그렇지 지금 요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뽑았는지에 대해 관계없이 1은 2로, 2는 1로, 3은 4로, 4는 3으로서는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러한 경우를 뭐 해야 돼요?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가 뭐랑 같은 경우냐면 이거와 같은 케이스예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러한 셈을 한 적이 있어요. 공통수학일 경우의 수에서 6명이 있는데 6명을 2명, 2명, 그리고 2명 인조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시 2를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4시 2, 6명 중에 2명이 뽑았으니까 4명이 남아서 그 중에 4명 중에 2명을 뽑고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그 2명들이 어때요? 그 2명들이 뭐가 안 되니까 얘네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2명들끼리의 순서인 그게 3개가 있으니까 300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셈을 했단 말이죠. 지금 그거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산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시인은 뭐 생략해도 되지만 뒤에 숫자가 둘이 같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200분의 1. 얘는 왜 2죠? 라고 들어간다면 2자리가 몇 개니까 2자리가 2개니까 요 2가 들어가는 겁니다. 2개짜리가 아니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3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대응은 크로스니까 우리가 계산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선 몇 개다? 3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1 더하기 6 더하기 3이라서 총 몇 개다? 10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였으니까요. 여러분들 복습 한번 잘 해보시고요. 뒤에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보충 문제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들을 보충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요건 기본 오브 기본들이에요. 자, 함수의 개수는요. 이렇게 깔아두시면 함수가 되려면 어때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쏘는 방법에서는 저 정역에 있는 1, 5, 9가 모두 한 발씩 쏘면 돼요. 겹치고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 발을 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1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나 저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5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 저 세 개 중에 하나. 자, 그리고 9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나 저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몇 개? 3의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1대1 대응의 개수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 1이 똑같이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 셋 중에 하나 해가지고 만약에 요 1을 선택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최소한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황색, 선택받은 주황색 1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5랑 9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중에 하나에서 5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남은 9는 뭐만 선택해야 돼요? 9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부가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1대1 함수와 대응이 좀 다릅니다. 라고 보시면 1대1 함수는요, 지금 살짝 변형을 해서 11 하나만 공역에 추가로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선택했다고 치면 3개 중에 하나, 그럼 3을 곱하고 또 이걸 선택했다고 치면 2개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4p3으로 계산하는 거와 결과값이 같은 거예요. 따라서 정의역의 개수가 a개고 공역의 개수가 b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bp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공역의 원소 중에서 선택받을 원소를 선택하고 그 순서도 지금 중요하니까 순열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럼 1대1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현재 상태에서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APA 해가지고 뭐다? A 팩토리얼라고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괄호 2번에서도 그냥 3 팩토리얼이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A, B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얘는 B의 A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식으로 외워두셔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등함수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항등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우리 상수함수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상수함수는요 누구한테 몰빵할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1로 몰빵 아니면 2로 몰빵 아니면 9로 몰빵 요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몇 개다?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된 버전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총 몇 개다? 3개다. 근데 그 3개는 그냥 뭐다? 얘는 공역의 개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보충 문제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발 그냥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요? 지금 x는 정의역인 x는 원소가 5개야. 그리고 y는 2개인데 어떻게 1대1이 가능해? 최소 2발은 겹칠 텐데.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고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겁니다. 2, 4가 깔릴 텐데 맞는 애들도 2, 4가 깔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깔아놨을 때 공치가 같으니까 그냥 Y에 있는 2, 4가 최소한 한 번씩은 선택을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1대1 대응이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야 X 중에서 일단 하나씩은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한 번은 선택을 해주자. 그래서 야 2사 중 X의 원소 중에서 2사를 처음으로 건들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1, 2, 3, 1, 3, 5, 7, 9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죠. 그죠? 그거 몇 개? 10개죠. 자, 그런 다음에 뭐 그거를 1, 2라고 하고 1, 3이라고 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1, 3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1에서 결정된 1, 3이라고 하는 애가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2 팩토리얼 개죠. 1이 2를 쏘거나 1이 4를 쏘거나 그렇게 2개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가령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2를 쐈고 3이 4를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남은 원소들은 그냥
공역과 치역이 이미 같게 깔려져 있는 상태니까 아무렇게나 대응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는 2, 4 아무렇게, 그리고 7도 2, 4 아무렇게, 9도 2, 4 아무렇게 해서 2가 3번 곱해질 거니까 2의 세제곱계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셋을 다 곱하면 되니까 10 곱하기 2 곱하기 8 해서 160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앞선 경우에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오면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2, 4로 쏠 애를 2, 3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1은 2로 3은 4로 선택되는 경우와, 그리고 5, 7, 9는 전부 다 4로 몰리는 이러한 하나의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앞서서는 1, 3을 선택했지만 1, 5가 선택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1은 2를 쏘고 5는 4를 썼다고 하고 남아있는 3, 7, 9가 4에다가 몰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했기 때문에 색깔을 줘서 구분을 줘놨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지,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모두 다 뭐 한 경우예요? 이와 같은 케이스로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모두 다 동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네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잡혀야 되는데, 앞선 것처럼 세게 되면 얘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중복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체에서 불만족하는 경우를 빼자라고 하는 여사건을 다루는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만족하는 경우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공역의 원소가 있는 상태죠.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는 원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몰빵되어야 선택받지 못한 공역의 원소가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저 공역의 원소가 2, 4가 아니고 2, 4, 6으로 만약에 늘어났다고 치죠. X, Y가 2, 4, 6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어났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몰빵되는 경우, 두 개로 나눠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변형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몰빵될 수 있는 거는 어디로? 2로 몰빵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4로 몰빵되는 요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이 두 가지를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2의 5제곱 게임으로 32에서 2를 뺀 32,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160개 아까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중복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30이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사건으로 풀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문제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다음 보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x가 있고요. 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f3은 a고 f7은 2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3은 A라고 하고요. F7은 E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조건이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둔 상태에서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금 함수가 상황이 있는데 3은 A를 쏘고 그 다음에 7은 2를 쏜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조건으로 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만 신경 써주면 돼요? 5랑 9가 어떻게 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지금과 같이 그냥 함수의 개수를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5가 몇 발 쏠 수 있어요? A부터 E까지 5발을 쏠 수 있고요. 겹쳐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도 마찬가지로 5발을 쏠 수 있어서 함수의 개수는 5 곱하기 5 해서 2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함수가 아니고 1대1 함수 f의 개수를 만약에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O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와 E는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중복 선택을 하게 되면 1대1에서 박살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O는 B, C, D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9는 O가 선택한 L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1대1 함수는 3 곱하기 2는 6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함수의 개수냐 1대1 함수의 개수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이라기보다는 디테일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보충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살짝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뭐 물론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상에는 뭐 없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일단 문제 유형 문제집들에서는 충분히 존재를 하고 뭐 물어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있으니까 정리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B보다 작을 때 FA와 FB도 똑같은 크기 관계를 이루고 있네요. 그럼 이러한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증가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는 어떠한 경우냐? 증가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역에 있는 x들에 대해서 x들의 관계가 x2가 더 크대요. 그러면 그 x2의 함수값이, 즉 다시 말해서 x2가 쏘는 애들이 더 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프 상에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디에서 그래프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우상향 그래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감소함수는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정역에 있는 x들이 x2가 더 크다고 했을 때 x2의 함수값이 더 작은 경우를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뭐다? 우하향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상향, 우하향만 기억해야지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프일 때는 저렇게 확인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정확한 정의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증가 함수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1이 4를 쏘고, 그러면 2가 쏠 수 있는 건 증가함수니까 5, 6, 7 중에 써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6에다가 쐈다고 치죠. 그러면 3이 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7밖에 없습니다. 함수값이 차례로 전부 커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러한 개수들을 전부 다 세야 되는데 어떻게 셀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일단 공역에서, 즉 Y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원소를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해본다면 어떻게 돼요? 라고 따지면 뭐 이와 같이 쏘는 애들이 3개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원소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응은, 그리고 즉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쏴주는 거는 증가와 감소, 함수값이 점점 커지니 아니면 점점 작아지니에 따라서 알아서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연결되는, 대응하는 그 가지수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공역의 원소만 선택이 되면 증가니 감소니에 따라, 크기가 커져야 되니 작아지니에 따라 화살표가 알아서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신경 써줄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요? 선택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를 물어봐라 라고 한다면 공역의 개수에서 그 정역의 개수만큼을 뽑는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4C3을 통해서 4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보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랑 y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f도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f5가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미리 깔아놓고 시작하자고 했죠. 자, 그럼 나를 자세히 봤더니 정의역에 있는 x1, x2에 대해서 의미가 뭐죠? 증가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작성을 해보면 증가한다. 그 증가함수는 뭘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한다? 조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x 값들이 커지면 x는 여기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함수 값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커지면 y에 있는 공역의 원소들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3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다가 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5가 더 크기 때문에 이 5의 함수값인 5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작은 놈들 중에 함수값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3이 쏠 수 있는 친구들은 1, 2, 4 중에서 하나를 쏴야 됩니다. 그럼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3, 시 1이고요. 자, 그리고 7과 9가 쏠 수 있는 건 아까와 동일한 논리로 5보다 크기 때문에 5의 함수값인 5보다 큰 놈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증가함수라는 조건에 걸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6, 8, 9,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라서 아하, 얘는 둘 다 계산하면 너는 3이고 너는 3인 거죠.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 둘이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원하는 조건인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결론적으로 답은 뭐다?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보충 문제들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는 복습을 잘 하셔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